미래 기술로 내 아이 키우기. 안녕하세요. 미래아이TV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 항상 고민에 빠지죠? 이럴 땐 보통 네이버나 유튜브 들어갑니다. 키워드 입력하고 검색하고 이미 익숙해진 방식이라서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요. 수많은 검색 결과들 가운데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진 시점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꼭 필요한 이유 딱 한 가지 든다면 바로 나한테 꼭 필요한 맞춤 정보만 뽑아서 요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했습니다. 검색 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교해보고 둘을 동시에 활용하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네이버와 유튜브 검색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교육이 대세라고 하니까 나도 아이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단 초록색 창을 열고 초등 인공지능 교육 이렇게 키워드를 쳤어요. 그랬더니 파워링크 광고가 뜨고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블로그나 웹페이지가 먼저 보이네요. 네이버 도서 오디오 클립, 네이버 쇼핑몰을 지나서 쭉 내려가야 제가 찾고 싶은 초등 인공지능 교육 관련 그런 게시물들 링크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집에서 아이들과 해볼 만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가 봅니다.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 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검색 결과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네요. 교육 사례들이라던가 교육 활동 영상들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클릭해서 보면 따라해 볼 만한 것들도 좀 있네요. 그런데 왠지 좀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쉽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을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처럼 키워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맥락까지 같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저학년 아이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좀 알려줘. 이렇게 입력했어요. 집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목록 형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네요. 액티비티들을 쭉 나열해줬어요. 좋네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완전 나한테 필요한 방법들만 쏙쏙 알려주고 있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얻어내는 것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질문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둘째, 검색 엔진은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까지 한꺼번에 출력해 주잖아요. 선택지를 줄여주지 않죠.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선택지들을 차근차근 줄여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한 정보 검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강조한 측면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 검색 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은 같이 병행해서 쓸 때 더 효과가 좋아요. 두 개의 도구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검색으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는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는 겁니다. 앞서 사례 영상을 다시 보죠. 내용을 쭉 보니까 AI 관련 어린이 도서 읽기라는 활동을 인공지능이 알려줬어요. 좋은 아이디어죠? 이럴 경우 검색 엔진에 AI 관련 어린이 도서에는 뭐가 있을지를 찾아보면 좋습니다. 또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다시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초등 인공지능 이렇게 넣어봤어요. 역시나 책을 찾는 거니까 온라인 서점 데이터베이스가 짱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나 방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찾고 필요한 개별 사실이나 정보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아이디어나 내용을 얻은 다음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즉, 거짓말을 가려내기 위해서 많이 쓰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라고 해서 먼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냈어요. 그 중에서 감정 이모티콘 만들기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네요. 이 아이디어가 과연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지 검증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감정인식 체험 사이트 이렇게 쳐보니까 관련된 글이 뜨네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생각보다 쓸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네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학습 자료를 생성한 다음 검색을 통해서 심화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자녀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본 개념, 원인, 영향 등을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최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지구온난화 최근 통계라고 검색해 본다거나 어린이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검색 엔진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개인화된 설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더 뛰어나고요. 검색 엔진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나에게 딱 맞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색 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을 비교해보고 두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공지능 도구들이 우리 일상에 들어올 거예요. 이러한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래아이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